나이가 들수록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립고 말 한마디가 그립고 웃었던 날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올해 54,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전에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퇴근 후 술자리에, 회의에, 출장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조용하더군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전화는 오지 않고 밖에 나가봐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놀 수 있지? 사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놀 사람도 없고 만나러 갈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한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참 인생이 풍요로웠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었고 함께 울어줄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했죠. 내 인생 후반전 정말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저는 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화가 될 줄은 몰랐죠. 첫 번째 전화, 오래된 친구에게.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30년 전 군대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 성규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아직 살아있냐? 오랜만에 들은 그의 거친 목소리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군대에서 함께 구르고 제대 후에도 어울려 다녔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졌던 친구였죠. 그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말하더군요. 야, 나 진짜 요즘 사람 그리웠다. 내 전화가 왜 이렇게 반갑냐? 우린 며칠 후 동네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늙었다며 깔깔 웃던 우리, 한참을 소주잔 기울이다가 문득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아내 보내고 나서 혼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유쾌하던 성규가 그저 웃고 있던 그가 그렇게 깊은 슬픔을 품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다 웃다 또 울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야, 너라도 있어줘서 참 고맙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전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동료에게.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직장에서 저보다 먼저 퇴직했던 선배, 선우 형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같이 붙어 다녔지만 퇴직한 뒤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죠. 어느 날은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용기가 없어 안부조차 묻지 못했었어요. 이번엔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형 잘 지내세요? 어이구, 너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그는 여전히 밝은 말투였지만 직접 만나보니 눈빛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형은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하루하루 조심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진짜 날 찾는 사람이 없더라. 직장 땐 매일 연락 오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필요할 땐 찾고 아니면 잊어버리는. 그날 선호 형과 저는 퇴직자들의 모임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전 팀원들 한 명씩 다시 불러 모아보기로요. 몇 주 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너무 그리웠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에게든 불러줘야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걸요. 세 번째 전화, 그동안 미뤄왔던 아버지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 냈던 전화. 그건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 드린 전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는 사이가 참 서먹했습니다. 무뚝뚝한 분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연락도 뜸했고 명절에 한 번 얼굴 뵙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자꾸만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문득문득 나는 우리 애한테 어떤 아버지였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저예요. 주말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찾아간 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흰머리는 훨씬 많아졌고 걸음도 느려지셨더군요.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네 전화 받을 때 울 뻔했다. 이놈이 이제 날 찾지도 않겠구나 생각했었거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손은 거칠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손을 잡아드려야 할 때구나. 그렇게 저는 놀아야 할 사람 셋을 다시 만났습니다. 잊고 있던 친구,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동료, 그리고 오랜 시간 외면했던 아버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제 삶을 근본부터 따뜻하게 바꿔주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하루가 공허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는 하루가 되었고 웃을 일이 없던 삶에 다시 작은 웃음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받는다.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정작 그 의미를 뼛속 깊이 느낀 건 이 세 사람을 다시 만난 이유였습니다. 그날 성규와의 산책길에서 11월 초의 어느 토요일, 성규와 저는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 말하곤 했습니다. 형, 외롭지 않아? 그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근데 내가 있어서 덜 외롭다. 그 짧은 말에 제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사이엔 대단한 사건도 화려한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걸었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 하지만 그 시간들이 그에겐 치유였고 제게도 삶의 기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규는 매주 토요일이면 야, 어디로 걷지? 하며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호 형의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일. 12월 초 우리는 선호 형의 63번째 생일을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두 함께 모였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켰죠. 형, 소원 빌어봐요. 우리는 웃으며 외쳤고 형은 한참을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원이다. 말 끝에 형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누구도 화려한 선물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매달 한 번 모임을 정례화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
그해 겨울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겨우내 집 밖을 잘 나서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제안하자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디든 좋다. 내가 운전만 해라. 우리는 강릉으로 갔습니다. 겨울 바다가 조용히 일렁이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셨고 저는 그 옆을 말없이 따랐습니다. 숙소에서 둘이 마주 앉아 라면을 먹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태어나던 날 기억나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버지가 기억해야죠. 웃으며 받아친 저에게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엄마가 많이 아팠어. 너 나오는 동안 내가 손 꼭 잡고 있었거든. 그때 생각했지. 이 아이는 꼭 내가 지켜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거리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미안하다라는 말을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말이 서툴러서 사랑한단 말 한 번 못해줬다. 그래도 넌 내 자랑이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품은 말로는 차갑게만 느껴졌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줄어든 관계를 당연하다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전 그날들 속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건 인생의 공허를 품고 사는 것이라는 걸요. 매주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는 것,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돌아가도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제 삶을 지탱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제가 더 그들에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연락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한 달, 또 한 달 미룬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50대 이후 꼭 함께 놀아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 그게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자신에게도 놀랍도록 따뜻한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히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TV를 보다 혼자 잠드는 밤. 그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쩌면 진짜 외로움의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찾은 새 사람, 친구, 동료, 그리고 아버지와의 시간은 저에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알려주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고 내가 다시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을 반겨줄 누군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마지막 담요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먼저 연락한 것이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친구의 삶을 살렸고, 동료의 마음을 위로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나요? 지금 연락하면 어색할까봐, 괜히 민폐 아닐까봐,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하지만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후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의미 없는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지내고 있지? 문득 내 생각이 났어.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까?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 곁엔 지금 누가 함께 웃어주고 있나요? 혹시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연락해봐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혼자보다는 함께 살아가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이름, 그 번호, 그 메시지를 다시 꺼내볼 수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 멈춰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셨나요? 지금도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는 한 번쯤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한때 너무도 소중했지만 시간이라는 핑계로 멀어져 버린 사람이 살며시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어쩌면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당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감동적인 회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나온 길 위에서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감동은 기억을 움직이고 기억은 사람을 다시 이어주기도 하니까요. 이 채널은 그런 당신의 기억 속 소중했던 감정들을 다시 따뜻하게 꺼내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바꿔주며 조용한 당신의 일상에 한 조각의 감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 삶의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작은 선물이 될 거예요. 당신의 기억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동적인 사연과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마치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조용히 찾아갈게요. 세상이 각박하고 마음 둘 곳 없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겐 마음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 작은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이 채널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